오늘의 엔트리 주제. 무서운 쥐 피하기. 여러분,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했던 인트로 잘 보셨죠? 많은 친구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. 선생님이 생각보다 그림을 잘 그리셨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그림을 그럼 어떻게 그렸을까요, 선생님은 바로 이 윈도우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림판을 이용했습니다. 그림판. 그래서 여러분들도 선생님같이 이렇게 그림판을 이용하면 이렇게 귀여운 지도리를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그림판을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코딩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부터 배우러 가보도록 할까요?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엔트리를 이용해 가지고 그림을 만들 수 있는 한번 그림판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그림판을 만들기 전에 한 가지 말을 하자면, 그림판을 만들 때는 이 신호, 우리가 한번 배웠었던 이 신호를 많이 쓰게 됩니다. 그래서 이 신호를 많이 쓰게 된다는 점 정도 알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림판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겠죠. 그러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인 연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몽당 연필 꽂이 이렇게 했는데, 선생님은 이 연필로 할게요.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건 연필이 너무 큽니다. 그래서 이 크기가 100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은 한 70 정도로 줄여볼게요. 지금도 좀 크다고 생각은 되지만 괜찮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서 꼭 우리가 하고 넘어가야 할 작업이 한 가지 있는데요. 어떤 작업이냐? 이 보시면 이 동그란 점. 예전에 선생님이 복제하기 도장 찍기에서 회전의 중심이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. 이것이 지금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냐?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연필 심 부분이 이 점입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연필 심이 있으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연필 심 부분에서 그려지지 않고 이 중앙 부분에서 그림이 그려지게 돼요. 그래서 일단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,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제로 보여주도록 할게요. 그러면 먼저 작동이 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할 거냐? 우리가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릴 때는 마우스를 클릭을 할 때 그림을 보통 그리죠. 그래서 시작하면 기본적으로 좀 세팅을 해주겠습니다. 시작하면 붓을 한번 가서 붓의 색을 일단 기본적으로는 검정색으로 가겠지요. 검정색 같습니다. 그리고 반복을 할 거예요. 계속 반복을 할 겁니다. 계속 어떤 걸 반복을 할 거냐?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게 해줄게요. 마우스 포인터, 우리가 그림판에서 그림을 그릴 때도 우리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다니면서 그림을 그리잖아요. 그래서 움직임으로 가서 연필의 위치로 이동하기를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로 이동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잘 되는지 볼게요. 이렇게 잘 따라다니는 게 보일 거예요. 이제 그림판 벌써 다 완성된 것 같지만 아직 우리가 그림이 실제로 그려지진 않아요. 그럼 색은 검정색으로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림이 안 그려지잖아요, 선생님. 그래서 그림이 그려지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볼게요. 마우스를 클릭했을 때 그림을 그리겠습니다. 붓으로 가서 그리기 시작하기라고 할게요. 그리기 시작하기를 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아무것도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그리기 시작하게 보도록 할게요.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상하게 연필이 가운데서 그려지네요. 이제 이해가 되나요? 선생님이 아까 이 중심을 가운데로 둬야 된다고 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에
이 연필심 부분으로 이걸 옮길게요. 그러면 연필심 부분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게 느껴지죠? 근데 마우스 클릭을 안 했는데도 계속 그림이 그려지는데요? 그건 이겁니다. 우리가 마우스 클릭을 해제했을 때 그림 그리기를 멈춰줘야 됩니다. 그러면 선생님 마우스 떼볼게요. 그러면 그림이 안 그려지다가 마우스 다시 클릭해 볼게요. 다시 그림이 그려지는 게 보이죠? 이게 그림판의 가장 기초인 그리기입니다. 이렇게만 하면 너무나 간단해서 배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신호, 아까 말했던 신호를 한번 보내도록 할게요. 우리 그림판을 실제로 이용을 해보면 여기에 색깔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고 두께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. 이런 것처럼 한번 해볼게요. 오브젝트 추가하기에서 오브젝트 선택, 파일 올리기, 세로 그리기가 아닙니다. 이번에 글상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글상자에 두껍게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두껍게. 그리고 가운데 있으면 좀 그러니까 화면 왼쪽 위로 이렇게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두껍게를 눌렀을 때 이 두껍게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이 펜의 굵기를 변화를 시켜줘 볼게요. 그러면 두껍게라는 이 버튼을 누르면 두껍게라는 신호를 삐리삐리삐리 연필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신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두껍게를 누른 다음에 속성의 신호 추가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신호의 이름은 두껍게. 이렇게 해서 두껍게는 여기 이 오브젝트라고 합니다. 이 두껍게라고 하는 이 글상자 오브젝트를 클릭을 하면 두껍게라는 신호를 삐리삐리삐리삐리 보낼 거예요. 이 두껍게라는 글상자의 코딩은 끝났습니다. 정말 끝났어요. 그러면 신호를 받는 이 연필을 꾸며줘야 됩니다. 두껍게라는 이 신호를 받았을 때 뭘 해야 되느냐? 붓으로 가서 붓의 굵기를 바꿔줍니다. 붓의 굵기를 한 이만큼 바꿔줘 보도록 할게요. 이만큼 더해준다는 의미예요.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나오다가 두껍게를 누르겠습니다. 좀 두꺼워졌네요. 또 이렇게 여러 번 눌러볼게요. 이렇게 두껍게 계속 변합니다. 그림판에 실제 두께를 조정하는 기능을 한번 써본 것 같은 느낌인데요. 두껍게를 했으면 여러분들 얇게를 해야겠죠? 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글상자에서 얇게 만들어졌네요. 얇게는 두껍게 옆으로 보내볼게요. 그러면 얇게에서는 신호를 하나 더 추가해 줘야겠죠? 얇게 라고 만들어 볼게요. 그러면 이 얇게라고 되어 있는 이 글상자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얇게라는 신호를 연필로 삐리삐리삐리 보내도록 할게요. 그러면 연필에서 여러분들 느낌 딱 왔을 거예요. 어떻게 왔느냐? 연필에서 그러면 얇게 신호를 받았을 때는 붓의 굵기를 바꿔야겠구나. 하지만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? 붓의 굵기를 얇아지게 하려면 숫자를 낮아지게 해야 돼요. 그래서 -2라고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볼게요. 두껍게 한번. 두껍게 했어. 나 이제 두꺼운 작업 필요 없어. 얇게 할래. 얇게 했습니다. 다시 좀 얇게 되고 한번 더 이렇게 누르면 더 얇게 되는 게 보일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두껍게 얇게라는 작업이 끝났어요. 한 가지 아쉽네요. 뭐가 아쉽냐? 색깔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겠어. 그래서 색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색깔은 아무래도 좀 파란색이면 파란 색깔 글씨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.
색깔을 할 때 좀 힘들면은 여기 있죠. 여기 팔레트 모드로 들어가면 색깔을 더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파란색이라고 할게요. 그냥 파란색 하면 파란색을 눌렀을 때는 신호를 하나 어떤 추가를 할 거냐, 파란색 그러면 이 파란색이라는 이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는 파란색이라는 신호를 연필로 삐리삐리삐리 보내도록 할게요. 그러면 파란색이라는 신호를 받았을 때는 붓으로 가서 붓의 색을 정해줘야겠죠. 붓의 색을 팔레트 모드로 가서 파란색으로 정하겠습니다. 잘 변하는지 볼게요. 두께부터 한번 조정해 볼게요. 그 다음에 파란색, 이렇게 색깔이 잘 변하게 됐습니다. 여기서 과제입니다. 어떤 과제냐, 선생님이 두껍게 얇게 파란 색깔까지는 해줬죠. 하지만 여러분들 노란색과 빨간색, 초록색 정도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. 왜냐, 파란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파란색, 그럼 초록색을 할 거면 신호를 하나만 더 만들고 작업을 하면 돼요. 그래서 선생님이 알려줬던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림판의 요소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서 패들렛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